네, 화재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일단 오후 3시에 국과수와 경찰, 소방이 합동 감식을 했고 이후로는 현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쪽으로 아직도 차가 다닐 수 없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경찰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건물을 보시면요, 소방관들이 구조 활동을 위해 들어가려고 건물 유리창 곳곳이 깨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에 혹시나 남아있는 이들이 있는지 2차례 수색을 했고 합동 감식 때도 한 번 더 확인했는데 남아있는 이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소송 불만에서 비롯된 방화로 추정이 되는데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네, 방화범은 대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에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달라고 한 민사소송에서 상대 측에 패소했습니다. 소송에서 지자 앙심을 품고 상대 측 변호인의 사무실을 찾아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숨졌죠. 네, 해당 재판을 이끈 변호사는 다른 지역에 재판을 나가 있어서 화를 면했습니다. 불이 난 변호사 사무실은 이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가 함께 쓰고 있었는데요. 사무실을 같이 쓰는 김모 변호사를 비롯해서 사무실 식구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에는 사무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의 동생도 있어서 형제가 동시에 화를 당했습니다. 네, 정말 황망합니다. 피해자들 빈소는 차려졌습니까? 네, 아직 빈소는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숨진 피해자들과 이 방화범을 같은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피해자들과 방화범이 다른 곳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방화범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유족들은 공동으로 장례를 치르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했고 변호사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례 절차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또 유족들이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도록 대구시 의사회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목숨을 잃은 7명은 방화가 일어난 한 사무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두 변호사가 함께 쓰는 합동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방화범이 문을 막고 불을 질러 미처 피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불이 난 곳은 건물 2층에서 맨 끝 구석에 있는 203호입니다. 사망자 7명 모두 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사 2명이 같이 쓰는 합동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장 1명만 따로 떨어져 앉고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장과 사무장, 여성 직원 2명의 자리가 다닥다닥 붙은 구조였습니다. 7명이 있는 거예요. 그 식구들은 그렇게 문 딱 열면 책상에 요래 나란히 앉아있고. 탈출구는 방화범이 걸어 들어온 출입문 하나뿐이었는데 불이 난 사무실은 현관에서 20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방화범은 출입문을 막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과 함께 짙은 연기가 치솟는 바람에 피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스로 대피를 해도 문제였습니다.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는 계단 하나와 엘리베이터 하나가 있지만 비교적 좁았습니다. 2층부터 차오른 연기가 순식간에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질식한 부상자도 많았습니다. 부실한 방화 설비도 화를 키웠습니다.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인 스프링클러는 이 지하 1층 주차장에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건물이 준공된 건 1995년 12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은 2013년 2월에 생겼습니다. 현행법상 6층 이상의 경우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달게 돼 있지만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안전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낡은 다중이용 건물에 대해서도 방화설비 보강과 함께 현장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자, 불이 나기 직전에 CCTV 영상을 보겠습니다. 방화범이 흰 옷으로 덮은 무언가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3초 만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폭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방화범은 인화물질을 바닥이 아닌 공중으로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발까지 걸린 시간은 23초입니다. 하얀 옷으로 가린 건 인화성 물질로 보입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린 줄 알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 그 폭발음이 팡 터지면서 유리창 깨진 소리 계속 나고
석유나 신어 같은 인화물질에 바로 불을 붙여도 30초 안에 폭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소방당국은 유증기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액체인 인화성 물질을 공중으로 넓게 흩뿌리면 빠른 시간 안에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화물질이 닿는 공기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유증기도 금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닫아뒀고 에어컨을 켜놨다면 부족한 산소에 순식간에 생긴 유증기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부 사진을 보면 기둥은 숫덩이가 됐지만 책장의 서류는 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 흐름이 내려앉았을 뿐입니다. 밀폐된 곳에서 화염보다 연기가 더 많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실제 CCTV에서 최초 연기가 많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당국은 방화범이 순간적으로 폭발할지 몰랐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숨진 일부 직원들은 방화범의 소송과 관계없었던 인물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인화물질 종류와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오늘 오전 대구 도심에서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20분도 안 돼 꺼졌지만 7명이 숨지고 50명 넘게 다쳤습니다. 방화범으로 지목된 이 남성